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코리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외나무다리 혈전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 경기를 치르는데요.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열강이자 우승 후보, 불과 몇 년 전에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격돌했던 팀들의 대결에서 키플레이어로 한국 대표 선수가 나란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맞대결을 앞두고 독일의 정론지 키커는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부활했다, 괴물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극찬하는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론지 레키프 역시 이번 경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최고의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양 팀의 경기 그리고 두 선수의 맞대결을 앞둔 최신 상황, 유럽 현지 유력 매체의 분석 기사를 통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안방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격돌하는데요. 독일 원정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 정말 밝은 표정,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성했고, 김민재 선수 역시 부상에서 복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파블로비치 선수와 함께 경기 전 최종 훈련을 진행하면서 아주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두 팀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올 시즌부터 36개 팀이 참가하면서 확대 개편된 UEFA 챔피언스 리그는 36개 팀이 각각 8경기씩을 리그 페이지에 치른 이후 전체 36개 팀의 순위표를 통해 16강 진출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에 직행하고 9위부터 그 아래의 1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 진출권을 얻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기 16강 진출, 8위 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톱시드 팀인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나란히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데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조차도 1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그대로 리그 페이지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2승 2패로 승점 6점, 파리 생제르맹은 1승 1무 2패로 승점 4점입니다. 다만 최근 양 팀은 리그 무대에서는 확실하게 선두를 지키면서 순항 중인데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완패 이후 1대4 패배 이후 내리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처럼 스페인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패배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4대1로 졌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안방에서 아틀레티코에 2대2로 졌기 때문에 역시나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치렀던 앙제, 툴루즈와의 리그 한 경기는 2연승을 거뒀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성적을 살펴보면 11라운드까지 진행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승점 29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골득실차도 플러스 29로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의 합류에도 충격적인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던 바이에른 뮌헨, 올 시즌에는 뱅상 콩파니 감독과 함께 화끈한 공격을 통해서 미리 우승을 예약한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알론소 감독의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승점 20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현재 4위로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가 9점까지 벌어졌고요. 또 다른 돌풍의 팀 프랑크푸르트도 순조롭긴 하지만 승점 23점으로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가 6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21점으로 3위, 도르트문트가 19점으로 5위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두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독일 자국 대회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특히 최근 DFB 포칼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 또 리그 경기 포함한 이 6연승 과정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 무실점의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있다라는 점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상승세에 많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이유고, 지난 시즌 바이에른 데뷔 시즌에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 개인적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역시 리그 앙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한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계속해서 부침을 겪으면서 승점 23점으로 멈춘 가운데 3위에 내려갔고, 파리 생제르맹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점 32점으로 단독 선두입니다. 12라운드까지의 결과인데 AS 모나코가 추격하고 있지만 승점 26점으로 승점 차이가 6점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도 리그왕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인데요. 지로나와의 첫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아스날 원정 0대2 패배에 이어 PSV 에인토벤과의 홈경기에서 실망스러운 1대1 무승부에 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까지 1대2로 지면서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도 크게 밀려날 수 있는, 바로 탈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그 어떤 경기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총 13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어요. 바이에른이 7번 이겼고 파리가 6번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호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소 우위인 바이에른이 18득점 그리고 파리가 15득점으로 득실점 역시 비슷한데, 주목할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한 대부분의 경기가 1990년대의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과 만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1대0으로 파리에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고, 2021년에는 바이에른이 홈에서 파리에 2대3으로 패배한 일이 있었지만 파리 원정에 가서 1대0으로 승리했던 결과를 냈었고, 가장 최근 대결인 2023년 16강전에서는 바이에른이 파리 원정 1대0 승리에 이어 홈에서 2대0 승리,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근래에 합류한 선수들로 보더라도 바이에른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뱅산 콩파니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경기 하루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는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와 상대한다. 아마도 탑10 안에 드는 팀일 것이다 라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얕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최근 성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퀄리티뿐 아니라 아주 좋은 감독이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요. 빠르고 또 공을 소유했을 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 양팀 모두 승리를 원할 것일 텐데 우리가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될 것이다. 홈 이점이 팽팽한 경기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라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해리 케인 올 시즌에도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순위를 아쉬워했습니다.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선두처럼 챔피언스리그 성적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야심을 표했는데요. 우리의 순위가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남은 경기 반드시 이겨야 8강에 갈 수 있는 만큼 어려운 파리와의 경기이지만 많은 것이 걸려있고 우리는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과 함께 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갔다가 레알 마드리드에 패했던 바이에른인데요. 올 시즌 콩파니 감독과의 차이는 전방에서 더 많은 압박을 한다면서 더 높은 곳에서 공격적으로 경기한다. 또 소유권을 많이 가져가면서 측면에서도 점유하려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 경기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스페인 출신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운영과도 비슷한데요. 실제로 엔리케 감독도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리와 매우 비슷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하이프레스, 높은 곳에서 전방 압박을 원하고 또 공을 소유하길 원하고 공격적인 압박을 원하는 팀이라면서 통계 기록으로 분석해봐도 수비 지표라든지 공격 지표, 점유율, 기회 창출 수치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화끈한 공격 공방전, 난타전,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공격 축구의 향연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내일 공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스타일로 부딪혔을 때 결국 선수 퀄리티가 앞선 팀이 이긴다라고 하지만 또 감독으로서의 경험, 노련미, 또 선수들의 당일 컨디션 여러 변수들이 있거든요. 공을 갖지 못한 팀이 고통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엔리케 감독이 자신하듯 독일 원정에 가서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대표로는 포르투갈 출신 미드필더 비티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로 구성된 훌륭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게 된다. 그들은 최근 많은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잘 연구할 것이고 무엇보다 엔리케 감독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는 말로 엔리케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바이에른전 대비, 분석, 또 비디오 미팅 이런 전술적인 면을 잘 준비했다는 것을 선수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16강 진출을 위해서
직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플레이오프라도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6경기 연속 무실점 연승 과정의 중심이 된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인데요. 실제로 피파 산하 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가 정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올 시즌 유럽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가 선정되어서 큰 화제가 됐었죠. 100점 만점에 91.1점을 받으면서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후벤 디아스의 89.7점을 넘었고 리버풀의 코나테, 판다이크도 89.5점, 89.4점이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이 89점, 바이에른 팀 동료인 우파메카노가 88.9점이었으니까 유럽 전체 리그 센터백 중에 유일한 90점대 넘어선 최고의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인 게 김민재 선수입니다. 올 시즌 콩판 감독 체제에서 정말 중요한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하고 있고 때로 몸 상태의 문제라든지 지금도 조금 부상을 참고 뛰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풀타임 활약하면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살짝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또 그거를 극복해내는 벤피카전 무실점 승리 등 더욱더 원숙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활약이 이어지자 까다롭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지난 시즌에 특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기대에 비해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키커지로부터 김민재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제 괴물이 돌아왔다. 괴물의 본색이 드러났고 깨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키커뿐 아니라 빌트, 슈퍼로트 아인츠 등 정말 많은 매체들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빅매치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주도하고 있는 무실점 6연승,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키커의 보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4,200만 유로에 데려왔을 때 나폴리에서도 그랬고 한국 그리고 그의 커리어 내내 따라왔던 별명 괴물이라는 이름에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는 분데스리가 공격수들을 좀 더 알아가야 했었다. 그런 적응기가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즌에 잦은 실수로 인해 많은 실망과 좀 놀라움이 있었지만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의 실책으로 탈락의 원흉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가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나폴리에서 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과정이 빨랐고 군사훈련도 소화해야 했었고 또 많은 일정들이 따라왔었고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시안컵도 시즌 도중에 치러야 했다라는 부분들도 소개를 하면서 또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적응 과정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의 자신감이 더욱더 떨어지게 만든 면도 있었다라고 지적했고 그 얘기들은 바이에른 뮌헨의 내부자인 막스 에베를 디렉터도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더리히트가 맨유로 떠나면서 콩파니 감독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주전으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선수는 콩파니 감독과 함께한 면담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실제로 주어진 기회, 이 두 선수의 장점인 속도와 또 저돌성을 살린 축구 스타일을 가미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에게 딱 맞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센터백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도 수비수였던 콩파니 감독이 최근 김민재의 경기력이 이제 만개하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독일에서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독일 축구 레전드인 위리겐 쾰러 역시 그가 중앙 수비수로서 갖춰야 할 퀄리티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 또 헤딩 능력 모든 것들이 뛰어나며 판단력과 인지력 이런 것도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목하면서 분명히 이제는 그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고 이탈리아 세리에 A보다 훨씬 더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야 하고 그로 인해 빌드업 능력의 향상이 필요했지만 그런 것들까지 좋아지면서 9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파이널 서드 패스라든지 전진 패스 비율까지 기록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적응도 끝났고 팀에서도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 그러면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 16경기에 모두 출전했는데 다만 선발 출전은 그 절반인 8경기였거든요.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들이 중요한 경기였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툴루즈와의 리그앙 12라운드 경기를 후반전에 나와서 30분만 소화한 것은 이번 바이에른 뮌헨과의 빅매치에 선발로 뛰기 위해 체력 안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강인 선수는 지로나와의 첫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 경기에 교체로 나오고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아스널전,
PSV전, 아틀레티코전을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앙제와의 경기 같은 경우 11월 A매치 소집 전에는 4대2 승리 과정에 2득점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기도 했었죠. 선발 출전이 8경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더블 스쿼드가 잘 구축되어 있고 에니케 감독이 활발한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 선수들 중 전체 출전 시간이 12이기 때문에 베스트 11급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9번, 주 포지션인 오른쪽 윙어, 공미, 중미, 오른쪽 윙백 역할까지 소화를 하면서 무려 5개의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로 에니케 감독이 전술 변화의 열쇠이자 이강인 선수의 최적의 능력을 다양하게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가 에니케 감독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16경기를 모두 뛴 선수는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에서도 출전 시간 비율로 봤을 때 10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주앙 네베스에 이어 이강인 선수까지 3명밖에 없을 정도예요. UEFA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 라인업에서는 이변 없이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조합을 선발 선수로 올려놨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은 오른쪽에 덴벨레, 가짜 9번으로 아센시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바르콜라를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결장 선수로 곤살로 하무스 발목 부상, 아킬레스건 부상 킴펜베를 언급해놓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소집 명단에 합류해서 이번 원정에 동행을 했거든요. 실제 프랑스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매체 프랑스 정론지인 레키프, 파리 지역 일간지인 르 파리지앵이 나란히 내놓은 예상 선발 명단은 덴벨레를 최전방 가짜 9번으로 배치하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 바르콜라이고 3미들로 창의력이 좋은 주앙 네베스와 비티냐 그리고 박스투박스로 움직이는 자이르 에메리, 오른쪽 메잘라 역할까지 똑같이 예상을 했고요. 포백은 공격력이 좋은 누누 멘데스와 하키미를 좌우 윙백으로 두고 2명의 센터백으로 빌드업이 좋은 윌리안 파초와 주장 마르키뉴스, 골문은 돈나룸마 또는 사프노프가 지킬 거라고 했는데 레키프는 돈나룸마를 먼저 언급했고 최근에 돈나룸마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파리지앵은 사프노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골키퍼가 누가 나올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포지션, 특히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은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높은 이 수비 라인을 뒷공간을 무너뜨린 형태로 공략하기 위해서 덴벨레 가짜 9번의 프리롤과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또 펼치고 좋은 패스를 뿌리고 바르콜라가 속도를 보여주고 하키미가 공격에 가담하는, 그리고 네베스와 자이레메리가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초공격적인 이 방식을 이번 경기에 에니케 감독이 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후스코어닷컴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이기면서 홈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호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말씀드린 곤살로 하무스와 킴펜베, 이 두 선수가 소집 명단에 들어왔는데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해서 돌아왔잖아요. 선발 출전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후반전 조커로 들어갈 수 있고, 이 하무스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특히 호흡이 좋고 둘의 사이가 가깝고 둘이 만들어내는 패턴 플레이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무스가 후반 조커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 교체 아웃되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유지하면서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파리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홈팀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 평균 배당률을 1.59배, 무승부 4.60배, 파리의 승리를 5.07배로 바이에른이 절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슈퍼컴퓨터의 1만 회 시뮬레이션으로 승부를 예측한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는 바이에른의 승리 확률을 43.2%, 파리의 승리 확률도 30.1%로 팽팽하다. 바이에른의 홈이지만 파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맞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는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뚫게 될지, 세기의 한국 선수들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할 챔피언스리그의 코리안 더비, 한준TV는 이 경기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의 경기 입중계와 더불어 그 이후에 이어질 현지 평가, 현지 분석, 현지 방송 내용 등 다양한 영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